중동의 오랜 앙숙, 이란과 이스라엘. 지금은 서로에게 칼날을 겨누며 끊임없이 대립하는 모습만이 익숙하시죠? 하지만 놀랍게도 한때 이 두 나라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밀한 동맹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믿기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첨예한 갈등 뒤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역설적인 과거가 숨겨져 있답니다. 단순히 종교적 대립이라는 겉모습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의 진짜 원인과 복잡성을 이해하시려면 이들의 뒤얽힌 역사를 반드시 되짚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깊고도 파란만장한 이야기의 첫 장을 함께 열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시간의 문을 열고 1950년대 중동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당시 이란은 서구화를 추진하던 팔레비 왕조가 통치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막 건국을 선포한 신생 국가였죠. 마치 서로 다른 길을 걷는 듯 보였던 두 나라는 사실 뜻밖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물밑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동은 범아랍주의라는 거대한 이념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고 이라크나 이집트 같은 아랍 국가들은 이란의 샤 정권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북쪽에서 들이우던 소련이라는 강대국의 그림자 역시 두 나라 모두에게 큰 안보 위협이었고요. 이러한 공통의 위협 속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에게 이상적인 동반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고립된 상황을 타개하고 싶었고 이란은 아랍 민족주의의 확산을 견제하며 지역 내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죠. 양국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당시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비밀스러운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젊은 시절의 샤 모하마드 레자 팔레비 국왕과 이스라엘의 젊은 지도자들이 은밀히 오가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던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공식적인 외교 관계는 아니었지만 비공식 외교 문서들이 오가고 고위급 인사들의 만남이 지속되며 서로의 이익을 도모했습니다. 이 협력은 단순한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적인 영역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이란은 풍부한 석유를 가진 산유국이었고 이스라엘은 이란산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며 국가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었죠. 이란의 원유는 이스라엘을 통해 유럽으로 향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이란의 농업 기술이나 군사훈련 등 자신들이 가진 전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사막 위에 기적처럼 피어난 이스라엘의 번영 뒤에는 이란산 석유가 있었고 이란의 근대화 과정 속에는 이스라엘의 기술 지원이 스며들어 있었던 셈입니다. 이란 내 유대인 공동체의 평화로운 모습도 이 시기 두 나라 관계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란에는 오랜 역사를 가진 유대인 공동체가 존재했고 이들은 팔레비 왕조 아래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문화적, 인적 교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처럼 깊고 다층적인 협력 관계가 양국 사이에 존재했었기에 지금의 적대적인 관계를 아는 우리에게는 더욱 큰 놀라움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과연 무엇이 이 은밀한 동맹을 깨뜨리고 서로의 존재를 위협하는 숙적으로 만들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엄청난 전환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이야기에서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운 두 나라, 이란과 이스라엘의 은밀한 협력 관계를 살펴보았죠. 놀랍게도 서로에게 전략적 동반자였던 두 나라가 과연 어떤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여 이 끈끈한 관계를 순식간에 뒤집어 놓았을까요? 그 결정적인 전환점은 바로 1979년에 이란 전역을 휩쓴 이슬람 혁명이었습니다. 이 혁명의 불꽃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중동의 지정학적 판도를 영원히 바꾸어 놓는 거대한 해일과도 같았죠. 당시 이란은 팔레비 왕조의 마지막 샤 모하마드 레자 팔레비의 통치 아래 서구화를 급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하며 겉보기엔 번영하는 듯했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불균형과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죠. 사회의 권위주의적인 통치 방식과 비밀 경찰의 무자비한 탄압은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했고 서구 문물의 무분별한 유입은 전통적인 이슬람 가치를 훼손한다는 종교 지도층과 보수 세력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마치 끓는 점 직전의 주전자처럼
이란 사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과 불만은 프랑스의 망명 중이던 아야톨라 루올라 호메인이라는 상징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응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라디오 방송과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 이란 국민들에게 혁명의 메시지를 전파했고,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는 억압받던 민중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샤 정권에 대한 불만은 점차 거대한 민중운동으로 발전했고, 걷잡을 수 없는 혁명의 물결은 결국 1979년 1월 샤 팔레비를 이란 땅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지듯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왕조의 시대가 막을 내린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해 2월, 호메이니는 15년간의 망명 생활을 마치고 이란으로 극적으로 귀국했습니다. 그의 귀국은 혁명의 불꽃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인파가 테헤란 거리를 가득 메우며 그의 귀환을 열렬히 환영했고, 이내 이란은 공화국 체제로의 전환을 선포하며 이슬람 공화국을 수립했습니다. 이슬람 혁명은 단순히 집권 세력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모든 것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근본적인 이념적 변혁이자 국가의 정체성을 완전히 재정립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새로운 이란은 반서방, 반제국주의를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이는 서방 세계의 천병이자 중동 내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 인식되던 이스라엘을 더 이상 동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였죠. 혁명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이라 명명하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과거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당당히 서 있던 이스라엘 대사관은 혁명 세력에 의해 순식간에 점령당했고, 그 자리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대표부가 들어서는 상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는 불태워지고 그들의 상징은 철저히 부정되었죠. 한때 은밀히 교류하며 서로의 발전을 도왔던 두 나라는 이 혁명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순식간에 적대적인 관계로 돌변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급진적인 변화였습니다. 마치 한 배를 타고 나아가던 두 사람이 갑작스러운 폭풍우를 만나 서로에게 칼을 겨누게 된 것과 같달까요? 이란은 이스라엘과의 모든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과거의 경제적, 군사적 협력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란의 새로운 국가 이념은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슬람 혁명으로 인해 이란은 중동 지역의 새로운 강력한 이슬람 세력으로 급부상했고, 이는 이스라엘에게는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때부터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적대 관계로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우호적인 상호작용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기억 속에서 지워진 듯했고, 오직 서로를 향한 깊은 불신과 증오만이 남게 되었죠. 이란은 이슬람 세계의 대의를 내세우며 팔레스타인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로 이란을 규정하며 맞섰습니다. 이 혁명의 파고는 단순히 이란과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동 전체의 지정학적 지형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거대한 해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두 나라는 서로의 안보를 위협하는 숙적으로 본격적인 그림자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이슬람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어서면서 더 이상 과거의 은밀한 동맹 관계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전면적인 군사 충돌은 피하면서도 상대방의 숨통을 조이고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은밀하고도 치열한 그림자 전쟁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죠. 마치 물밑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빙산의 일각처럼 표면 아래에서는 상상 이상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자신들의 이슬람 혁명 이념을 전파하고 이스라엘의 존재를 견제하기 위해 대리 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살 수 있으니 마치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적을 공격하는 것처럼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같은 무장단체들을 후원하며 이스라엘의 국경을 끊임없이 압박했죠. 이란은 이들에게 막대한 자금과 첨단 무기, 그리고 숙련된 훈련을 아낌없이 제공하며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 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국경에서, 하마스는 남부 가자 지구에서 마치 시한폭탄처럼 이스라엘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요.
이스라엘은 이란의 이러한 대리전을 자신들의 생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며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내듯 고도의 경계태세와 대응 전략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게는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마치 목에 걸린 가시처럼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는 것을 자신들의 국가 생존에 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죠. 과거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로를 공습하여 핵개발을 저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야망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독사가 다리를 틀기 전에 머리를 밟아버리려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진전을 막기 위해 상상 이상의 은밀한 작전들을 펼쳐나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2010년경 발각된 스톡스넷 바이러스 공격이었습니다. 이란의 핵시설을 겨냥한 이 사이버 무기는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시한폭탄처럼 작동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에 침투하여 수천 대의 원심 분리기를 오작동시키고 파괴함으로써 이란의 핵개발 속도를 수년간 늦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펼쳐진 최첨단 사이버 공격의 서막이었고, 이는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외에도 다양한 사이버 공격을 통해 이란의 인프라와 정보 시스템을 교란하며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단순히 사이버 공격에만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과학자들을 상대로 한 의문의 암살 작전까지 감행했다는 강력한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는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핵심 인재들을 제거하여 개발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고도로 계획된 전략으로 해석되었죠. 마치 적군의 심장부를 직접 겨냥하여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고대 전쟁의 전략이 현대에 와서 은밀하고 치명적인 형태로 재현된 것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의 제재는 물론 이러한 은밀한 공작 활동까지 불사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리아 내전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림자 전쟁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또 다른 무대였습니다. 이란은 시리아의 바샤르 아라사드 정권을 지원하며 시리아 내 군사적 입지를 강화했고, 이는 이스라엘의 국경 바로 옆에 이란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미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영토 내에 구축된 이란의 군사시설이나 레바논의 헤즈볼라로 향하는 무기 수송로를 파괴하기 위해 수많은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마치 서로의 진영을 넘나들며 전략적 요충지를 선점하려는 두 거대 세력의 숨가쁜 싸움이었죠. 시리아의 하늘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리전이 펼쳐지는 숨가쁜 격전지가 된 셈입니다. 이처럼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은 단순한 외교적 대립을 넘어 정보전, 사이버전, 대리전, 그리고 심지어는 암살까지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그림자 전쟁의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양국 정상들은 서로를 향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고, 중동의 평화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위에 놓인 듯 불안정한 상태에 머물게 되었죠. 이 갈등의 본질은 결국 안보 딜레마에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이슬람 혁명 이념과 중동 내 패권 확장에 방해가 된다고 보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개발과 대리 세력 지원이 자신들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큰 위협이라고 여기며 상대방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비극적인 인식이 굳어진 것이죠. 마치 덫에 걸린 두 맹수가 서로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랄까요. 이들의 그림자 전쟁은 중동 전체를 혼돈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거대한 해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